네, 안녕하세요.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코로나19 전중 후 크루즈 안전 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 논문 발표를 하게 된 고민한입니다. 일단은 뭐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박, 그 내부 외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목적지를 방문하는 형태의 현대적인 관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상 엔터테인먼트, 뭐 고품질 식음료 서비스, 차별화된 객실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어떤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2,970만 명의 여행객들이 크루즈를 활용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전체 여행객들의 수가 580만 명으로 81%나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 밀폐된 공간적 구성,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 배안이라는 그 공간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병의 확산이 취약하다라는 인식이 강화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제 CDC에서는 크루즈 항해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뭐 크루즈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관광 분야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는 더 힘든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그 크루즈 여행하는 그것을 신문 기사에서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뭐 세균 배양액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이 굉장히 낮게 58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23년을 넘어서면서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일단 크루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크루즈 안전과 관련된 담론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또 이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학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구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루즈 관광 안전에 관한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시기별 담론 변화의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 문제로 세 개로 나눈 그 기간 동안에 크루즈 안전 관련 주요 토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각 시기별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와 토픽의 내용적 특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루즈 안전 요소, 뭐 선박 또는 감염병 통제, 승객 보안 등과 같은 안전 관련된 요소들의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토픽별 핵심 단어의 가중치가 어떤 수로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일단 이전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그리고 이후 기간은 2020년부터 22년 팬데믹 기간은 20년부터 22년 그리고 이후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본 발표에서는 딱히 다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순수 관광 여행 목적의 여행으로 단순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닌 관광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 관광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위험과 관련돼서 관련된 연구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해당 내용은 본 연구를 좀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일단 크루즈라는 여행 자체가 물론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국제적인 곳에서 이제 리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구글 검색 엔진을 활용을 했고요. 어, Beautiful 4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크롤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을 활용을 했었고요. 일단 본 연구를 위한 중심 키워드는 크루즈 세이프티라고 크루즈 세이프티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크롤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 크루즈 세이프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하고 유심히 그 원래 글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자동차 크루즈 시스템 있죠. 그것과 관련된 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크루즈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조금 제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는 어, 중복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그 웹 주소만 다른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URL이라든지 특수문자 아니면은 뭐 숫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요즘 제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영어만 일단 활용을 좀 했고요. 그리고 NLTK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불용어 제거, 토큰화, 어간 추출, 표지어 추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단 LDA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고요. LDA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문서를 모은 그런 문서들이 여러 개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토픽은 어, 단어의 분포로 특징이 지어진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분석이 진행이 되었고요. 일대 그 토픽의 숫자를 구하는 최적의 토픽 수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적의 토픽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헤런스 값을 활용을 해서 최적의 토픽 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수치상으로 코헤런스 값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또 실제로 수치상 나온 것과 내가 그 나온 결과를 보고 분석을 했을 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적의 수치가 뭐 7이 나왔다. 그러면은 최적의 수치를 7 그리고 6 그리고 8 세 개로 놓고 앞 뒤로 놓았을 때 어떻게 이제 그 토픽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 최적의 수치가 적절하게 지금 나온 값인지를 더블 체크를 한번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 기간은 2,630개, 팬데믹 기간은 2,135개,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기간은 3,915개, 전체 8,680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건 딱히 뭐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팬데믹 이전 기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토픽 모델링 결과를 보시면 다음에 본 바와 같습니다. 일단은 최적의 토픽 수를 구하기 위해서 코헤런스 값을 확인을 좀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토픽 수가 두 개일 때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두 개로 놓고 봤더니 너무나 그 주제가 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게 조금 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큰 값인 여섯 개 토픽을 놓고 제가 직접 그 나온 단어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였을 때의 토픽 그리고 일곱 개였을 때의 토픽을 함께 확인을 해서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섯 개의 토픽은 선박 운영 및 항해 안전, 객실 안전, 터미널 비상훈련, 승객 안전 브리핑, 승객 경험 및 안전 주의 사항 이렇게 여섯 가지의 주제로 좀 나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나온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 선박 운영 같은 경우는 뭐 투어, 인스트럭션, 뭐 인터내셔널 스텝 뭐 이런 단어들을 볼 수 있었고요. 뭐 비상훈련 같은 경우는 뭐 drill, emergency drill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이전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딱히 감염병 통제와는 특별히 좀 뭐 거리가 있다. 이런 단어들은 좀 찾기 어려웠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객 안전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로 뭐 이제 뭐 온보드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 뭐 요 정도의 별 특징적인 어떤 단어를 조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팬데믹 기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기간 동안에는 전체 지금 5개 최저 토픽 수를 5로 놓고 단어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래는 제가 이전에 그 수정하기 전 PPT가 지금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10개로 나와 있는데 5개의 단어를 놓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온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1번 토픽으로 뭐 return, sailing, covid, boat, restart처럼 운항 재개 계획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팬데믹 대응 안전 지침, 뭐 팬데믹 프로토콜, 뭐 CDC 이런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 프로토콜로 이제 프로토콜, COVID-19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별 항해 및 목적지의 영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강화된 방역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팬데믹 기간 같은 경우는 코비드와 프로토콜처럼 감염병 통제 관련 키워드가 좀 그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지역의 중심의 제한적 운항, 예를 들어서 이태리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단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단어들은 이제 그 팬데믹 기간 하에서 어, 운항이 가능했었던 그런 지역들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기간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적의 수치 이렇게 5개로 잡혔고요. 그리고 비상훈련 및 안전보고 체계, 승객 추락 및 위험 응급 대응, 선박 안전 장비, 선내 공간 안전 관리, 계절별 안전 대책과 같은 이런 주제로 모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별 안전 키워드 및 토픽 변화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안전 관련돼서 traditional safety, infection control, crew, passenger security, destination safety로 구분을 해서 기간에 따른 이런 키워드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는 일단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안전 관련 담론들을 보면서 어, 지금 관련 키워드들이 팬데믹 이전에는 어떤 분산이 되어 있었던 그런 키워드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집중되는 모습, 그리고 이것들이 팬데믹 이후에는 또다시 재분배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팬데믹 이전 기간, 분산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뭐 선박 운영 안전, 비상훈련, 규제, 목적지 안전과 같은 그런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 뭐 프로토콜, 방역 체계, 검사, 뭐 항해 제한,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분배는 운영 안전, 뭐 감염병 통합, 뭐 승객 보안, 디지털 비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음, 이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크루즈 안전과 관련된 담론 분석을 통해서 관광 분야에서 이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법이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관광 분야를 보게 되면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나오는 연구들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크루즈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전 세계를 좀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데이터를
로 하는 연구들이 좀 없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해외 온라인 리뷰를 좀 활용해서 해외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방법적으로 기여를 했다라는 게 본 연구의 좀 피사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관광 안전 담론을 재구성했다는 거, 분산, 집중, 재분산으로의 이 변화 과정을 좀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크루즈 선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번 그 연구를 통해서 통합적 감염병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승객 보안 강화와 관련된 거, 또 기항지 안정화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관한 그런 실무적 시사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 정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안전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 간 협력 체계의 공식화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연구는 크루즈 관광 안정화, 특히 이제 크루즈 관광 중에서도 안정화 관련된 담론의 어떤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것, 또한 팬데믹을 기점으로 분산, 집중, 재분배의 기간으로 나눠서 이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에서 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제한 사항이 있었지만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영어권 자료이다 보니 특정 문화권, 특정 지역들의 어떤 담론이 과대 대표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토픽 모델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적의 수치라는 코헤런스 값을 가지고 그 최적의 수치를 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 연구자의 어떤 그 배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번 연구에 조금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LDA가 갖고 있는 토픽 모델링 기법은 이런 그 시간적인 어떤 연속적인 어떤 이슈, 특정 이슈에 대한 연속적인 흐름을 관찰하는 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추후 연구에는 LDA가 아니라 뭐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과 같은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연구도 진행할 것이고요. 또 이제 영어권뿐만 아니라 좀 뭐 다른 언어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좀 같이 좀 비교하는 그런 연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릴 수 있었고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심사위원님들의 조금 어, 어떤 좀 이해하는 그런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